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유진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괜찮으십니까? 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걱정이죠, 사실. 아유, 그렇죠. 저는 지금 국회에서 단식하고 계신 장동혁 대표님 건강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야, 협치의 자세.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대표 때 단식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이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투쟁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진짜 건강을 많이 상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좀 겨울이니까 좀 다르긴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네. 한동훈 대표 지지 방문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지지 방문. 네. 아니, 뭐 동조 단식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네, 그럼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조심스럽습니다. 어려운 얘기 이따 다시 하고요. 네, 오늘 공식 국정 일정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뭐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파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15%밖에 자료 제출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후보자 본인 같은 경우는 75%는 냈다. 이렇게 좀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파행이 된 상황인데요. 이 문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세 분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부터. 먼저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과 이미자 위원장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 기괴한 정치의 전형이다. 예를 들어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정말 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기괴한 일들을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간혹 파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하고 검증해야 될 야당이 오히려 이런 인사청문회를 파행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그런 검증을 안 하고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기괴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정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에게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소한 초식이다. 네. 윤희석 대변인. 그런 인물을 지명한 게 문제잖아요. 청문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자료 제출을 굉장히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관련 의혹에 대한 어떤 해소되는 정도가 대단히 미약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 청문 요청안이 국회 송부되고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임명을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청문회 자체가 아예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규정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일 동안 아예 청문회가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지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동안 숱한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의혹들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막 김병기 의원이랑 강선 의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문회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야당이 청문회를 안 할 뭐 이유가 있어서 이러고 있다. 뭐 기괴하다. 그건 좀 과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철근 총장님. 일단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문회를 좀 기다렸을 거고 네. 뭔가 더군다나 그 같은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더 많은 그 내밀한 그 정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꼭 자료 제출 받아서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국민들도 상당히 기다렸을 텐데 저는 우선 국민의힘의 태도가 좀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이해운 후보자를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건지 우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뭐 장동혁 대표 단식도 있죠. 특검 뭐 종합특검 얘기도 있죠. 그다음에 뭐 김병기, 강선우 공천 뭐 뇌물 의혹 수사도 있죠.
굉장히 이슈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해운 후보자 이슈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미 소비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국민적으로 공분이 있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정확하게 메스를 대고 찔러야 되겠다 하면 오늘 청문회를 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언제는 자료 다 받고 했습니까 청문회를?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통과시켜 주려고 그러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그냥 임명하려고 하냐. 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각 의원실에서 준비를 꽤 했을 거예요. 많이 했겠죠. 특히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실 같은 경우는 비망록을 갖고 있어요. 그 비망록을 하나씩 까야 되는데 그걸 국회 자리가 아니면 굉장히 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또 당사자를 고발한다고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급히 이제 인사청문회법 검토를 해보니까 20일 이내에 이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서 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 못하면 대통령 그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다시 가져와 하니까 아직 10일의 시간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럼 그냥 임명할 수 있어. 아, 네. 그럼 뭐 이해운 후보는 걱정이 없겠네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냥 이 이슈를 10일 연장하려고 이렇게 오늘을 연기한 게 아닌가. 전반적으로 이제 10일 연장이 유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미자 위원장이 양당 간사에게 다시 합의해서 와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거든요. 네. 청문회가 아예 안 이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그렇겠죠. 예. 네. 청문회가 안 열린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무수석으로 새로 홍익표 전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뭔가 이거를 정무수석이 각 당 대표단을 이제 순회 방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 기회에 뭔가 좀 전국을 타개할 만한 그 아니, 계기점이 좀 지금 될까요? 지금 신임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보다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부터 특검 문제부터 이거 통과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검 관련해 가지고 조율을 해서 장동혁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단식을 풀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을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대변인이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고심하고 있다라고 들리네요. 아무래도 핵 인싸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신뢰감이 많이 갑니다. 네. 일단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의 어깨에 갑자기 크게 두 개의 짐이 이제 놓여 있는 걸로 보이고 일단 저희 당 당대표의 단식 현장에 빨리 가셔야 할 걸로 보여요. 그게 순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례적인 방문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내용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 것이냐. 예 문제죠.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은 이미 그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네. 지금 안 하겠다는 걸로 지금 거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종교 단체 하나를 넣을 거냐 말 거냐인데 네. 특검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당연히 다 인지될 건데.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큰 틀에서 방향만 정해지면 정리를 하는 게 맞지. 걔 무슨 막 더군다나 집권당은요 얼마만큼 덜 맞냐, 그걸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느냐. 가 그 품격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권당 아직도 야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권당으로서의 뭔가 좀 그 역량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얘기한 거는 당연히 지켜져야죠. 신천지 특검은 사실 특검이 안 해도 그냥 국수본에서 수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 가지고 좀 한번 확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요? 뭐 저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이제 여야가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저희가 뭐 이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사실 양대 특검 때문에 단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수 야당의 중진들 원로들까지 다 들고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부
내용이 격화됐고 이것을 또 강경파는 빨리 제명하라고 그러고 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억울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파트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생명은 중요한 거니까 건강부터 챙길 수 있게 저희가 아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제 조기 귀국을 해서 단식장을 찾는다고. 지금 아마 비행기 탔을걸요. 네. 근데 중남미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 반 정도 걸려서 수요일 아침 새벽에 아마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전부터 이렇게 교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소통도 하고 아. 그래서 뭐 글쎄요 오시면 뭐 바로 가게 될지 아니면 당 지도부랑 뭐 상의를 좀 해서 입장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나가기 전에 두 분이 투샷으로 그 회담을 했잖아요. 네. 회담을 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검에 대해서 두 대표가 얘기할 땐 두 가지 특검에다가 대장동 그 범죄 수익금 그 환수 문제까지 포함돼 있었죠. 네. 그 부분까지 해서 공조를 하자고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동 대표 먼저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 결합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네. 동조 단식은 아니다. 일단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동조 단식을 김재원 최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힘 내부의 분들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들 같이 좀 보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국민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을 하겠죠.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당연히 동조 단식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뭔가 생각할. 왜냐하면 지금 저 장동혁 대표의 상황이 네. 썩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릴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방법은 다양하니까 네. 그 방법을 뭘 택할지는 모르겠어요. 릴레이 단식은 단식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뭐 간헐적 단식인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 그거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혹시 이제 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될 경우 단독 샷을 이준석 대표가 받는 그런 형태의 단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그림은 한동훈 대표가 하면 더 보수의 대단결을 위해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요? 선결 과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시네요. 언론인의 자세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말 사이에 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사과하는 거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상이 어디 이렇게 단톡방 단체 텔레그램 이렇게 뜨길래 처음에 그 소통관 이런 게 아니어서 AI인가 이런 생각을 왜냐면 되게 무거운 화면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뭘 하려면 소통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녹화를 떠가지고 하길래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과문을 이렇게 발표하게 된 맥락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까지 하셨는데 물론 그 단식의 주목적이 대여 투쟁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해석상 한동훈 대표에 대한 제명 건도 관련이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애초부터 이런 정도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12월 30날로 기억이 되는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자료를만 올렸잖아요. 당무감사 결과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저 입장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교정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 이렇게 저런 거 가지고 싸워.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았는데 어쨌든 급한 불을 끄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 3주가 지나갔는데 원래는 그게 먼저 어제 영상에서 얘기한 그 발언이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어도 너무 늦지 않게 이 내용이 그래도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전달이 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과?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이 너무 느려요. 그리고 그 모든 사과는
그 대상자가 원하는 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를 들면 100을 원하면 150, 200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지금 50도 안 돼요. 보면 이게 사과인지 본인의 변명인지 상대를 질책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겠어요. 이런 상황이 좀 돼서 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큰 정치인으로 목표를 삼고 정치를 하시려고 하면 좀 대담하고 훌훌 좀 터는 이런 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깨알같이 무슨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걸 당무감사위원장을 고발을 하느니 뭐 이건요 수사하는 검사가 하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는 마음을 얻는 겁니다. 마음을 얻으면 표가 옵니다. 득심은 득표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정치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여전히 검사스럽고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내 잘못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지금 5개씩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예? 마음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당연하죠. 저는 그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여서 아마 그 이제 첫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뭐 사과를 그 뒤에 하기는 그러니까 같은 영상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김조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래도 사과를 안 하고 지금 시국에서 버티는 것보다는 하는 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결국은 사과라는 게 시기도 중요한데 시기가 좀 너무 늦었고 시기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 총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과의 내용인데 결국은 그 반성, 사과, 성찰이라는 게 네. 나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나의 부끄러움에 용서를 구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은 그 사과를 하는 당사자는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울 수뿐이 없는 일인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한 사과는 오히려 본인이 사과를 받아야 되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고 조작질의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것을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내용 중에 물론 조작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소 고발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 배우자, 장인 장모가 어떻게 똑같은 글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장소에 글을 썼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명의를 도용해서 여론 조작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의문이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지고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뭐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는 나의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보수 안에서도 그래서 평가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계일보 사설 제목이 한동훈 단계 논란 사과 국힘 정상화 계기 돼야. 이건 좀 사과에 큰 의미를 주는 것 같고 장해찬 부원장은 역대 최악의 사과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과까지 오는데 어쨌든 그 뭐랄까요 친한계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마지막 한번 해주신다면 이거 참 사과를 했는데도 많이 꼬집으시네요. 사과의 대상을 분리했어요. 지금 뭉뚱그려서 사과하라 했을 때는 그 게시판 자체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기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야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것을 감사 결과라고 하면서 징계를 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일방적으로 나온 그 자료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제가 잘못했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윤리위원회에 가보셨던 김철근 사무총장 훨씬 더 잘 알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상황이. 오늘 쇼츠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김철근이 한동훈의 마음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대상이 네. 어찌되었건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논란이 불거지고 이게 커져서 당이 당력을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건 충분히 하는 건데 음. 자꾸 이게 근데 왜 게시판 얘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저희가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그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 그래요 이게. 저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사과 문장인데요.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청취자분들께서 각자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